자, 이제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장의 개발구역의 지정부터는 이제 개발사업의 절차가 되고요. 자, 일단 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그럼 이 개발계획은 이하에 나올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이다 라고 합니다. 개발사업 전반. 이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지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다 수립을 하죠.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개발사업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 여기까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전제, 준비 조건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개발계획부터 한번 봅니다. 자,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요. 모든 것을 미리 정하는 계획인데요. 자, 1번의 수립권자에서 가로 1번 원칙,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 지정하는 자를 가로에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지정권자 동그라미. 지정권자가 누군지는 좀 이따 봅니다. 이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 즉 개발계획부터 수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럼 일단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요? 지정권자가. 언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말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수립해라 하기죠. 전 수립이 원칙. 그래서 자, 이걸 좀 유식하게 뭐라 그러면 돼요? 선계획, 후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로 2번 단계적 수립의 예외, 거기다 불표.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공모한다는 것은 공개 모집하는 거죠. 개발구역을 먼저 지어놓고 자, 이 지역을 어떻게 멋지게 개발시켜 볼지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그래요. 공모하거나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밑줄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자,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 선계획 측의 예외인데 자, 얘가 시험에서 아주 잘 물어봐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자, 이유는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몇 개 있어요? 5개. 5개다 보니까 하나만 띡 바꿔놓으면 바로 문제죠. 그래서 잘 물어보고 있는 논점인데 첫 번째 1번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자연녹지. 2번은 생산녹지. 3번은 도시적 외유지역이니까 비도시. 자, 일단 1, 2, 3번 요 3개 먼저 봐요.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자, 이 지역들은 다 개발이 아니고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자,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은 보전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이 센 거죠. 행위 제한이 세다는 것은 토지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 이 지역들은 땅값 싼 곳이에요, 비싼 곳이에요? 싼 곳. 땅값 싼 곳. 근데 땅값 싼 곳 이렇게 또 쓰기가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미성숙지라고 그래요. 미성숙지. 땅값 싼 곳. 자, 이런 데다가는 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왜 그러겠어요? 자, 땅값 싼데 개발계획을 먼저 뻥 터뜨려요. 자, 이 지역을 무슨 명품 신도시로 개발시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역 지정할 때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투개 갖고는 땅값 다 올라가는 거죠. 막 몇십 배 뛰어갖고 효율적으로 사업 못해요. 그래서 땅값 싼 곳은 구역을 먼저 정해서 묶어둔다 하기죠. 그리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5번 먼저 볼게요. 자,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 밑줄. 자, 주상공업지역이 전체 개발구역의 몇 프로 이하다? 30% 이하. 자, 얘가 맨날 답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일단 주상공 3개니까 얼마예요?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지역이 전체 30% 이하.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나머지 70%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 얘기죠. 미성숙지가 전체 70% 이상. 이거를 반대로 써놓은 게 주상공업지역이 전체 30% 이하. 즉 땅값 비싼 곳이 30% 이하니까 나머지 70%는 다 어디다? 땅값 싼 곳. 미성숙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주상공 3개니까 얼마라고요? 30% 이하. 그 다음에 위에 4번. 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럼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다 얘입니다. 이유는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다 예외를 주는데요. 그런데 끝에가 논점이에요. 가로에 국토부 장관이라도 어디는 안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입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절대 보전. 국토부 장관이라도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자원 제외. 그러니까 1, 2, 3, 4, 5 딱 물어보기 좋죠. 그래서 맨날 답으로 나오는 건 하여튼 요거예요. 주상공업지역이 30% 이하. 자, 이런 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역 지정하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계획 수립하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이 구역을 먼저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2년이요.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안 하면 다음 날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쓰세요. 자, 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때는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고요? 2년 내 수립. 그 다음에 옆으로 합니다. 옆에 이제 중간에 3번 변경. 자,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갖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럼 변경도 누가 한대요? 지정권자. 수립을 누가 했어요?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변경도 당연히 지정권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2번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자, 여기다가는 별표. 그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동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래요. 항상 이 동의를 받아갖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일 때. 그래서 저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면적 3분의 이상 밑줄. 에다가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이상 밑줄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한다 그랬는데 이 동의를 언제 받으라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으라 그기죠. 그런데 100% 동의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정 요건에 동의만 받으면 돼요.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 요건은 다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인데 자, 이 분수가 이하에서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총 3번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수 애워갖고 물어보는 거는 요새는 잘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분수 갖고 장난쳐서 많이 물어봤는데 요새는 이 분수 갖고 물어보면 다 맞힌다 그 얘기죠. 변별력이 없어갖고 다른 거 갖고 자꾸 바꿔줘요. 그럼 첫 번째로 저 면적 3분의 이상 과 엔드요. 총수 2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 각각 받으라. 이 말은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 각각 받는다는 거죠. 면적 3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 받고요. 또 총수 2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이거 절대 또는으로 바꿔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즉 면적 3분의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이상 선택해서 하나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분수와 분수의 연결이 또는으로 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엔데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2번 예외, 가로 1번. 자,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밑줄,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얘가 작년에도 정답, 재작년에도 정답. 지금 3년 동안 계속 물어봐요. 예외 갖고. 그러면 좀 환지 방식이라면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 환지 방식이라도 시행자가 누구래요? 국가와 지자체일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 없다. 뭐 주의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박스 1번. 자,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 거기다 그렇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 자, 국공유지가 뭐예요? 국공유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공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 말은 국가나 지자체도 다 토지 소유자에 포함시켜가지고 산정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한 명 동그라미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볼 것.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러면 토지를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공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대표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대표 하나.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동의받아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국공유지 다 포함하고요. 총수 산정할 때는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다가 아니고 대표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봐서 동의를 받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동의받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그 개발계획의 내용 엄청 많아요. 그 1번 개발구역의 명칭, 무슨 신도시, 뭐 위치, 면적, 밑에 지정 목적, 사업 시행 기간, 3번의 분할, 결합에 관한 거, 4번 시행자에 관한 거, 5번 시행 방식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8번까지 18. 또 욕 나오는 거죠. 아무튼 18번까지 있어요. 그 욕한 게 아니고 18번까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18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한 20개는 더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의 내용 이거 제대로 쓰면은 거의 두 바닥입니다. 그래서 많은데 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의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 개발사업에 하는 게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다 들어가니까 그 읽어보지도 않는데 인상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거꾸로 거기다 CF 해가지고 절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하나만 씁니다. 지구 단위 계획 X.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중 개발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다. 무조건 뭐 찾으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 빼고 개발 사업에 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간다. 그 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이제 3번의 수립 기준. 바로 1번. 자, 국토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이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짜무출.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자, 요거를 두 글자로 부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합. 그럼 부합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개발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다. 그 얘기죠. 상위의 계획이다. 그 얘기인데 왜 상위 계획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따로 배우고 있지만 이거 원래 국토법에서 무슨 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기, 도, 지, 입. 그 도자가 뭐였어요? 도시개발사업. 즉 도시개발사업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인데 따로 개발법에서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보다도 상위의 계획인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된다.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부합되도록 합니다. 자, 이게 국토법과 연결되는 계획의 위계질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하루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쪼아문줄. 자, 330만 제곱미터 하면은 100만 평이에요. 대규모죠. 이런 100만 평 이상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즉, 이 330만 이상으로 개발할 때는 주거 기능만 줘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기능까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도시를 수수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 자족도시라고 그래요.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혹시 자족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자, 아무튼 예전에 세종시 개발할 때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한다 이런 말이 뉴스에서 맨날 나왔어요. 하여튼 자족도시의 기준 면적 하면 얼마라고요? 330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그 작성 기준, 기준이니까 누가 정해요?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개발법도 예외 없네요. 하여튼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 계획부터 딱 수립해 놓고 개발 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 고자들을 지정권자라고 하고요. 자, 이 지정권자가 개발법의 주인공. 이 개발법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나요.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할구역의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꼴 자치권이죠. 스스로 관할구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치권이니까 지정권자는 이꼴 자치권자입니다. 원칙 누구겠어요?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이 자들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구역 지정에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시도, 대도시,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시도나 대도시, 관할구역에 걸칠 수가 있어요. 걸쳐가지고 대규모로 지정할 때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합니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요. 자, 걸쳐갖고 지정된 신도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걸쳐가지고 위례신도시 대규모로 지정돼갖고 뭐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는 특별시 경기도에 걸쳐요. 이때는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좀 못하죠. 도지사도 지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시하고 도지사가 협의해서 누가 할지 정하라는 건데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서로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서로 지가 하려고 그러죠. 개발 사업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니까 그거를 서로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 여기서는 지가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특별시하고 도지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짜잔.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 거죠. 등장음악이에요. 짜잔.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이 자, 협의가 안 될 때는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까요? 지정할 자를 정해줄까요? 한번 찍어보면 자,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한다. 아니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또 의견이 또 분분한데요. 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도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사유 하나가 협의가 안 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권자에다가는 별표 치시고요. 자, 원칙은 가로 1번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자, 애들이 지정해요. 그런데 밑에 가로 2번 협의. 자,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자, 요 4개 이거 줄여갖고 뭐라고 부르면 돼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뒤에 말 따니까 시도. 그래서 시도 또는 밑에 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밑줄 걸칠 때는 관계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협의 또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럼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틀려요. 걸치면은 국토부 장관이 바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뭐 하라고요? 협의해서 정하는데 자, 협의가 안 되면 밑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 박스에 5개입니다. 5개다 보니까 아주 잘 물어봐요. 26회 때도 단독 기출 아주 잘 물어보죠. 그럼 그 중에서 4번 한번 봐요.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정한다. 그죠? 직접 지정.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갑니다. 1번. 자,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소위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직접 개발.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세종시 같은 거. 이런 세종시 같이 국가가 개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또 이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2글자로 장관. 장관이 요청, 동그라미 요청할 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기에 문화체육 단지를 좀 조성해야 되니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고요. 또 3번에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추정기관 장이 30만 이상 쫙 밑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제한의 동그라미 제한한다고 그래요. 그럼 공공기관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이런 토지주택공사 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이상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하면 그때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할 때. 그래서 5가지니까 하나 띡 바꿔놓으면 바로 문제죠.
그럼 이 5개 사유 중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은 몇 번일까?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 2번입니다. 2번하고 3번. 그 2번, 3번 두 개 묶어갖고 별표. 그럼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요청. 3번은 제한. 그럼 요청하고 제한하고 다 지정해 주세요 하는 거죠.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법률용어로 쓸 때는 다른 거예요. 자, 요청은 누가 한다? 장관이. 그럼 장관이 제한할 때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 요청하는 거고요. 제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제한 주어를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럼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이자들이 지정권을 가지니까 우리 행정청인데 지정권이 없는 가장 하급 행정청이 있어요.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도 지자체장, 행정청인데 자치권이 없으니까 지정 못하죠.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직접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려요. 시군, 구청장은 지정 못하고 대신 요 위에 시도지사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뭐만 할 수 있냐? 요청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걸 원칙적인 요청이라고 그래요. 저 시군구청장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다? 요청. 시도지사에게 지정해 주세요. 요청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3번의 지정 요청 가로 1번 옆에다 원칙 씁니다. 원칙. 시장인데 가로에 대도시장은 제외. 왜 대도시장은 제외요? 대도시장은 지가 지정하니까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도시장은 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바로 밑에 시도지사에게 밑줄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원칙적 요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요청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청은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을 요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군 구청장은 행정청이니까 바로 위에 지정권 있는 시도지사한테 뭐 할 수 있다? 요청. 자, 이걸 원칙적 요청.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이 한 다리 띄고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요청하고 절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위계질서. 시군 구청장은 누구에게만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인 요청, 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해 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겠죠. 자,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은 누가 하겠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은 장관이 요청한다고 그랬죠. 아니, 시도지사는 지가 정하는데 뭐 하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것은 누가? 장관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외적인 요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원칙적인 요청은 시, 군,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예외적인 요청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 그러니까 요청만 갖고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 참고하기. 자, 요청은 행정청이, 제한은 비행정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법률 용어도 다 써놨죠. 자,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고 제한은 누가 한다고요? 비행정청. 그래서 그거 앞글자 따면 제비. 제한은 항상 비행정청이 한다. 자, 제비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어디서 봤을까? 기지개는 맞았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2반 제한. 자, 2반은 행정청만 하는 거죠. 그럼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2반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제한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비행정청. 그래서 요청은 행정청, 제한은 비행정청이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를 요청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찔끔찔끔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지정 대상과 규모, 자, 용도 지역별로 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입니다.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녹지 지역은 다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그리고 비도시. 자, 이게 용도 지역별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고요. 자, 먼저 이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요 4개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얘가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주, 상, 자, 생, 1만. 주, 상, 자, 생, 1만 이상으로 지정. 그럼 이거 주상 자생 1만 이거 오늘 했네요. 뭐 할 때 봤어요? 정령 오늘 수업한 건지.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죠.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규모 주상 자생 1만 미만. 즉 이 4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 내주고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한다.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이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주, 상, 자, 생, 1만. 그럼 10,000제곱미터 했는데 이 10,000제곱미터 뭐 그닥 넓은 거 아니죠? 가로 100m, 세로 100m. 자, 100 곱하기 100 만.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애들 학교 운동장 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000 이상. 그런데 공업지역이요. 공업지역은 공장도 짓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택도 없어요. 요거에 3배로 합니다. 30,000제곱미터 이상. 그럼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규모는 얼마 미만? 30,000 미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는 거기 안 나오죠. 그 말은 아예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이 보존 녹지는 도시라도 개발 못하는 거죠. 당연히 개발구역 지정에서 개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 녹지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녹지지역 다 주면 안 돼요. 녹지 중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게 2개. 자연 녹지, 생산 녹지만 10,000 이상. 그 다음에 저 비도시로 합니다. 비도시는 시골 허벌판인데 여기서 신도시 개발하려면 기반설부터 왕창 깔아줘야 되니까 이거의 10배.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30만 이상. 다만 또 어쩌고 저쩌고 10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필요 없어요. 30만 요것만 딱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 자, 일단 기준이 뭐예요? 주, 상, 자, 생 1만. 공업지역은 3배 3만. 비도시는 10배 30만. 만 3만 30만. 자, 요 규모 이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중간 보세요. 중간. 분할과 결합. 자, 1번.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딱 끊으세요. 개발구역이 너무 넓으면 효율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을 때는 묶어가지고 결합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일단 물어보면 단순하게 줘요. 분할 시행할 수 없다. 틀려요. 결합 개발할 수 없다. 틀려요. 얼마든지 분할 시행, 결합 개발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의 요건. 자,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밑에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동네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그러면 너무 넓어가지고 분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도 뭐 109, 209 분할해서 시행한다.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 최소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이유는 좀 전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000 이상. 분할 시행할 때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227페이지 보세요. 이제 지정 절차.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 뭐 절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논점만 몇 개 봅니다.
자, 1번의 기초조사. 자, 얘는 가로 1번 임의적이다. 이게 논점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제안하고자 할 때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물, 공작물, 쫙 토지나 건물, 공작물 등에 관해서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가 있다. 밑줄.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니죠? 할 수가 있다. 임의적. 자,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입니다. 국토법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는 필수적인데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필요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2번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두 가지요.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또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거기까지 딱 봅니다. 그러면 좀 주민 등의 의견 들으세요 했는데 방법이 뭐예요? 공람이나 공청회. 이 두 개 다 써줘야 돼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등의 의견 듣습니다. 자,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유는 저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요. 뭘 통해서 들어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요. 그때는 공람, 공고, 열람이죠. 그래서 계획은 공청회냐 공람이냐 이게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다라는 거예요. 공람하고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뭐가 원칙일까요? 일단 밑에 1번 공람, 옆에다 원칙.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법, 원칙은 공람입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관계소를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듣는 게 원칙.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공청회, 가로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개발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까지 개최하세요. 면적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는데요. 면적이 100만이 안 돼요. 100만 미만이면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하고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0만 이상이면 공람하고 공청회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도 필수가 되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습니다. 자, 여기서 딱 바꿔주면 숫자 갖고 바꿔줘요. 그 100만을 330만으로 딱 바꿔주죠. 그럼 좀 전에 330만 이상 그거 어디서 봤어요? 어딘가에선가 봤겠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갔고 330만 이상은 자족도시죠.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립하는 면적은 330만. 공청회 개최하는 면적은 얼마라고요? 100만 이상.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3번에 가로 1번.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하고 협의하고 국토법에 따른 중앙 밑에 또는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 거쳐야 된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도 다 거쳐갖고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30페이지 맨 위에 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 일반 절차요. 맨 똑같아요. 조사할 수 있죠. 주민의 의견 듣고요.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 그럼 이 절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밑에 효과 거기다가 별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의제되는 효과입니다. 가로 1번.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개발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 동그라미 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자, 본다는 그냥 된다라고 그랬죠. 결정 고시 됩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 한번 봐요. 자, 원래 이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다가 도시적으로 개발할 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원래 이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면적 얼마 이상? 아니 여기 옆에 있으니까 옆에 셋 중에서 하나는 찍으면 되잖아요. 그 100만이 여기 어디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옆에 다 있는 거를 그대로 물어보니까 이걸 낱놓고 기억자를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낱놓고 기억자를. 그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 얼마? 만, 3만, 30만. 30만으로 지정합니다. 30만. 그러니까 이게 맨날 용도지역이 계속 나오는데 용도지역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지역. 주상공록부 이런 걸 알아야 뭘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려면 핵심이 딱 3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런 3개가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당연히 도시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 비도시. 비도시에서는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30만 제곱미터. 자, 개발구역이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거냐? 도시지역이 된다. 그죠? 즉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도시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유는 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한 구역이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이 되는 거고? 도시지역. 자, 의미 알겠어요? 그럼 원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하는 건데 따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개발구역 지정되면 바로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도시개발구역은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전부에 지정하는 거예요? 일부에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의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례 신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관할구역의 다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부의 개발구역 중에서 개발하는데 항상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개발구역 지정하면 자동 뭐도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됩니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도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이 개발구역 지정하면 바로 뭐까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됩니다. 이 되는 것을 우리 공법에서는 의제된다 그러죠. 저희 의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본다를 간주규정이라고 그러죠. 공법은 본다를 무슨 규정? 의무규정. 아니 의제규정.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의제규정이라고 그래요. 의제규정. 그래서 의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아유,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그럼 요것도 자, 이제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개발해야죠.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구역 안에서 막 나무 심어놓고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개발구역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못하게 제한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즉 행위제한이 따라오죠. 그래서 가로 1번.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군수의 허가 밑줄. 특광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 뭐를? 박스 1번 건물의 건축, 2번 공작물의 설치, 밑에 형질 변경 옆으로 갑니다. 4번에 토속 채취, 밑에 토지 분할,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이것도 오늘 배운 거네요. 그 건물 건축부터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거 뭐예요?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거는 개발구역에서도 다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전 국토에서 다 금지라고 그랬죠. 허가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개발구역에서도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고. 근데 여기서는 7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쫙 밑줄. 그리고 개발사업 해야 되는데 거기다 나무를 디립다 심어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베고 심고 이것도 개발구역에서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허가 대상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는 예외 있겠죠. 그 밑에 다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할 때 응급조치 밑줄. 자, 요거는 뭐를 요구한다? 긴급함을 요하는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위인데요. 자, 이게 이제 국토법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예외 또 뭐 있었어요? 응급조치 이외, 경미한 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그럼 농사 짓기 위한 공작물 뭐겠어요? 비닐하우스 설치 이런 것들 허가 없이. 또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얘도 뭐예요? 농사. 이거 농사 짓는 거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과 예외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예외하고 같은데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그 얘기죠. 뭐까지 허가 받으라고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밑으로 갑니다. 가로 4번 기득권보.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바로 밑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일단 착수에다 동그라미. 착수한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밑에 줄 특광시장 운수에게 신고 밑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던 자는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내 신고해라. 30일 내 신고하면은 계속할 수 있다. 요거를 소위 기득권 보호라고 그러죠. 근데 기득권 보호의 특칙이요. 그럼 저 우리 국토법에서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그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만사예요. 무조건 만사. 그냥 신고한다. 자,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만큼은 3개월 내 신고해라. 그 특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좀 개발구역에서는 며칠 내 신고하래요? 30일. 그러니까 그거 딱 3개월로 바꿔주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개발구역하고 다음에 배울 정비구역은 기득권보 다 며칠 내 신고한다. 30일 내 신고하면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일단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다. 두 번째, 개발구역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될 땅이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죠.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에다가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런 행위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못하게 딱 제한해놓고 사업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을 안 하면 개발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죠.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데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